네, 안녕하세요. 코딩아임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47일차 투데이 알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각을 했어요. 어제 4시인가 잠들어가지고 6시간 자고 10시 19분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체크아웃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지금이 사실 새벽 4시 35분이에요. 아까 뭐 일도 있어가지고 중간에 체크아웃하고 나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이렇네요. 일단은 이제 오늘의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일 1로그 100일 완성 IT 지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CS 스터디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안 그래도 어제 이 책 언제 쓰나 계속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 조금 읽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어제 그 캐시는 뭔가요?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뭐 이제 CS 스터디가 된 김에 이제 오전에 10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9시 반에. 네, 그래서 각자 책을 읽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택을 강의를 들었어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 이해는 어느 정도는 됐는데 코드를 봐도 코드도 읽을 수 있고 이해도 하겠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코드를 작성을 못하겠다. 근데 이게 또 코드를 작성을 못하면 그러면 스택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찝찝한 하루입니다. 찝찝한 하루의 마무리. 그래서 오늘 뭐 알고리즘 풀이 한다고 이제 했는데 알고리즘 풀이를 매일 그냥 이제는 하는 거라서 약간 풀이는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긴 하는데 사실 제대로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거의 지금 상황은 해답을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풀렸고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익혀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고리즘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프로그래머스 기준으로 뭐 1단계, 1단계를 뭐 풀어봤거나 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뭐 코드업의 백제나 이런 거를 좀 풀어봤는데 그래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 예,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업 진도라던가 이런 게 지금 너무 좀 빠른 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 여기저기서 그냥 느낀 건데 이거를 하루에 이렇게 해서 소화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듣고 해당 뭐 문제 보고 풀이하고 뭐 하라고 하는 거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썬 문법 뭐 모르는 거 그런 거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고 이제 쳐보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풀이를 뭔가 많이 했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이제 해설을 보면서 이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내일은 Q를 듣게 되는데 지금 스택도 이해를 못했고 이해를 못했다기보다 구현이 일단은 지금 안 되니까 잘 못하고 그리고 저기 링크드 리스트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이해하고 넘어간 건 아니어서 약간 이 초반에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일단 다른 건 다 못해도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챙겨가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내일 할 일은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그대로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조금 생각보다 많이 이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진짜 그냥 진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가지고 모르는 거 한 분 어떻게 동기를 옆에다 두고 과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자, 그리고 지금 스프링도, 자, 오늘 뭐 일이 좀 여러 좀 있어가지고, 예, 스프링도 지금 새벽 4시 반 넘었고, 그래서 좀 스프링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제 2개 듣겠다고 약속했는데 못했어요. 투데이 아일랜드도 블로그 못 적었고, 예, 오늘 여러모로 좀 얘기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투데이 아일랜드는 그 이제 스택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그 정도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 항해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세션 그 내용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제가 할 발표는 아니고 아직 뭐 신청을 안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런 발표들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좀 그나마 좀 관심 있고 자신 있었던 부분이 이 REST API라는 주제인데, 이게 제가 잘해서 자신 있다라기보다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알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거를 발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걸 좀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이 좀 채가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굳이 안 할 이유는 없고, 대신에 저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항해톡을 위한 건 아니고 나를 위한 REST API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로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오늘은 그 뭔가 상담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여서, 이것도 뭐 나름의 TIL이라면, 투데이 아일런이라면 그 뭐랄까요, 오늘 상담이 좀 많았다. 이 상담이 무슨 상담이냐면, 유튜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이라기보단 사실 업로드 수준인데 하여튼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종 그 제가 공부하는 이 모습을 그 타임랩스로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인스타에도 올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해시태그를 항상 그 항해 99 뭐 7기 뭐 소통 화이팅 뭐 이런 거 동기부여 이런 키워드를 이제 해시태그를 남기면 가끔 이제 막 좋아요나 뭐 팔로우나 뭐 이게 되게 많이 오는데, 오늘은 유난히 인스타그램에서 항해에 대한 문의가 왔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스타에서 항해에 대한 문의가 DM으로 왔는데, 이분은 일단은 30대 중반 초반에 아이가 있는 가장 분이셨고요. 처음에 이제 DM으로 하기에는 휴대폰으로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서 제 카카오톡 오픈톡에다가 제 이 코딩아임 이름을 검색을 해가지고 1대1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1대1로 좀 상담을 드렸고요.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이제 제가 개발을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어떤 그런 고민들을 이분한테 다 얘기를 해 드렸고 좋은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해를 선택하실지 또 다른 부트캠프를 선택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오늘 또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뭔 날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유튜브 댓글은 이제 유튜브 댓글은 이건 보여드릴 수 있죠. 네,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항해 99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항해 해볼까 생각 중인데 수업 후기나 만족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비전공자라서 시작 전에 두려움이 많이 앞서서요. 라는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우선 비전공자입니다. 항해 전에 사전 강의가 지급되어 어느 정도 학습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항해 시작 전까지 열심히 하셔서 익히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위주로 빠르게 웹사이트를 구현해 보면서 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동시에 슬랙이라는 협업 툴을 통해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시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트캠프 안에서는 수업은 영상 강의로 진행되고 매일 또는 며칠에 걸쳐 과제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동기분들과 캠과 카메라로 소통을 하고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 역시 늦게까지 하시기도 하고 열심히 하셔서 학습 분위기도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오픈 카카오톡에 코딩하임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1대1 챗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빠르게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댓글 달아드렸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근데 이런 뭔가 좀 신기한 일들이 계속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소통을 좀 원했는데 도움을 뭔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좋았습니다. 이분도 역시 뭐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인스타, SNS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셨고, 문의라기보다는 이쪽 직원은 아니니까 그런 어떤 문의라고 맞나? 그러니까 질문? 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니 튜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20%의 약간의 살짝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얹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요새 또 과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남아 계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인사를 처음 했던 분들 계시길래 가가지고 인사도 하면서 얘기도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좀 제가 그냥 겪었던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했고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저보다는 좀 다들 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작년에 겪었던 뭐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랑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목표 의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서 가면 좋겠다. 예. 그래서 동기분들 상담 아니고 그냥 얘기하려고 인사하려고 간 거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거의 상담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라던가 어떤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려고 그런 좀 노력을 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몸이 좀 힘든 사실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셨네 보네.
마지막에 남아 계셨던 우리 동기분이 가셨나 보네요. 안 계시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방향성 그리고 동기부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처음 얘기 나눠본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공통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어떤 뭐 어디 회사를 갈 거냐에 대한 어떤 목표라던가 뭐 연봉이나 아니면 내가 여기를 수료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회사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뭐 알아보면 알아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생각하고 가냐 안 하고 가냐는 좀 큰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취업만 하기 위해서 온 분이라면 사실 부트캠프를 굳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개발자로 취업을 하려면은 하기 위해서 4,500을 쓴다? 1,000만 원을 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국비과정 듣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프로젝트 준비해서 면접, 내가 쓴 기술이나 뭐 어떤 걸 배웠고 뭐 이런 거 잘 정리해가지고 면접 보시고 회사 들어가면 되니까. 이 대신에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죠. 이제 공공 프로젝트를 받는 SI나 SM, 유지보수하는 SM, 그다음에 솔루션 회사, 이렇게가 좀 주가 되니까 단순히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을 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어쨌든 개발자 일을 하고 있고 개발자니까 결국에. 근데 부트캠프를 가고 하려 하는 이유는 정말 사실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론 크게 보면은 이 알고리즘을 알다 보면 어떤 기술을 쓸 때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클린한 코드를 짤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발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풀이를 위해서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근데 사실 SI나 이런 SM 솔루션 이런 회사들은 알고리즘이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걸 할 이유도 없고 부트캠프를 심지어 올 일도 없어요. 올 필요도 없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 일단은 내일 그 전공 CS에 대한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일단 5시가 다 돼가는데, 투데이 아일랜드 영상이 좀 늦었고, 오늘은 사실 진짜로 좀 대화를 많이 했다. 약간 이런 대화. 뭔가 이제 동기분들한테 동기부여, 동기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방향성 제시를 뭐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 경험을 뭔가 공유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또 많이 이렇게 동기분들이랑 많이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다 좋은 거니까요. 좋거든요. 이런 하루를 오늘은 좀 보냈고, 내일은 진짜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그 기술에 관련한 내용을 전부 다 그냥 적고 리뷰를 알던 모르던 그냥 무조건 가는 걸로. 그러면 잠깐만, 이거 오늘 스택 한 거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이게 스택의 강의에서 나온 코드인데, 자, 아까 한 줄씩 다 주석 처리를 해서 표시를 해둔 거예요.
이제 클래스 노드라는 거를 정의를 해주면서 예, 이 지정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값이랑 그리고 내가 이후에 가리킬 곳이랑 이걸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에 def 해가지고 정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셀프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지정해주고 셀프 넥스트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넥스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 스택이 여기 보면은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택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1번 이게 이제 햄버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맨 밑에가 이제 빵이겠죠. 빵.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재료 투.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빵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1번이 이게 first in 들어가 first in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나갈 때는 꺼낼 때는 last out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왔다가 제일 나중에 나가고 그렇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이 친구가 가장 먼저 일단 나가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나갈 거고 이 친구가 나갈 거예요. 이 순서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먼저 들어왔다가 위에서부터 나가고 그 다음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 자체 이거를 여기다가 코드에 작성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보면 클래스 스택에서 일단은 먼저 이 탑 맨 꼭대기에 있던 이 친구를 이 맨 위에 있는 얘를 논으로 이제 잡아주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게 그림이 이래서 그런데 맨 처음에는 바닥일 거잖아요. 바닥. 이 바닥에 쌓이는 게 처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으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건 이제 그런데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틀린 게 있다면은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0에서 시작하니까 이 친구를 이제 논으로 잡아주고 처음에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고 이제 스택을 구현을 해서 스택 클래스 스택으로 이 셀프 논 아이고 잘못 봤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걸 해주고 나서 셀프 탑을 논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러고 is empty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셀프 탑은 넌이다. 이게 이 is empty가 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얘가 안 뜨겠죠. 네, 없으면 뜨겠고.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결국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1, 2, 3, 4 이렇게 있다가 이제 4 나가고 3 나가고 2 나가고 하다 보면 이 1만 남았을 때 1도 나가게 되면 여기가 다시 없으니까 0이니까 바닥이니까 이 바닥을 다시 논으로 알려주려면 이 is empty로 해가지고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푸시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거죠. 지금 재료가 있고 뭐 빵이 있고 이제 있는데 이 푸시가 보면은 이제 푸시 쉽게 푸시 빵 처음에 빵을 넣어줘야 되는 빵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데 예시로 푸시는 빵, 그 다음에 두 번째 푸시 재료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푸시 빵에 들어간 거는 결국에는 이게 밸류 BAL 해서 벨 해가지고 그 가치죠, 가치. 재료를 넣어준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발표는 뭐 이렇게 막 잘 참여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꼭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편해가지고 어차피 제 영상 10명도 안 보시니까요. 예,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 일단은 그래서 이 벨 해가지고 이 값을 여기 이제 넣어준 값을 이제 해준다. 이 셀프 탑가 여기 이 맨 위가 셀프 탑인데 이 셀프 탑의 노드가 이제 벨이 돼야죠. 값이 들어가면 얘는 셀프 탑이다. 그죠? 왜냐면 보면 이 얘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논부터 해서 이걸 이렇게 넣었을 때 빵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 값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값을 넣었을 때 이 빵이 탑이죠. 일단 처음엔 탑,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재료가 들어왔죠. 재료가 들어오면 이 재료는 그 다음 탑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게 없는데 일단 푸시를 했을 때 값이 들어오면은 걔는 탑이다. 그러면 재료가 들어왔으면 이 재료가 이제 탑이 되는 거고, 그러고 그 다음 재료가 들어오면 얘가 이제 탑이 됐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빵이 딱 들어왔을 때 마지막 탑이 되겠죠. 네. 그리고 팝은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뺄 때는 이게 거꾸로 가니까 다시 빵이 먼저 빠지고, 여기 있던 빵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 빵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 재료가 빠지는 거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재료죠. 네. 그리고 마지막 빵을 빼주면 이 is empty 쪽에서 논이 나오겠죠. 다 빼줬으니까 없잖아요, 탑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팝은 이렇게 빼는 구조인데 만약에 그 탑이 아니면 탑이 없으면 논을 반환하라는 게 아까 여기 바닥에서 이게 다 빠졌으니까 논을 반환해라. 네.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노드 셀프 탑, 노드 이 길, 노드 요 노드는 셀프 탑이 되는 거죠. 이게 셀프 탑이 없으면 논을 반환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얘가 하나 빠지고, 보면은 이게 하나 빠지면 일단은 얘가 탑이었는데 탑이 지금 빠진 건데, 빵이라는 탑이 빠졌는데 그 다음 남은 탑이 재료잖아요. 이 재료가 그러면 다시 탑이 되고, 이 재료 탑이 다시 나가면 그 다음 재료의 탑이죠. 재료가 탑이 되는 거고, 얘까지 나가면 이제 빵이 탑이 됐다가 없으면 논을 반환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셀프 탑은 이 셀프 탑 넥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생략됐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노드가 셀프 탑이고, 이 노드 탑은 셀프 탑은 그 셀프 탑의 넥스트, 여기 보면은 다음 가리킬 곳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이 셀프 탑은 셀프 탑의 다음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그림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에 얘가 나갔어. 얘가 나가면 그 다음 재료가 이제 탑이 되니까 이 탑이 된 애를 노드 아이템으로 반환해가지고 얘가 탑이야 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리턴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드까지 분석하고 하는데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80%, 85% 정도는 이해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걸 구현을 못해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들었던 이제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념 이해는 좀 됐었는데 그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을 표현하면은 조금 쉬운 게 좀 있어요. 이 링크드 리스트가 이 링크가 이렇게 있어서 있으면 결국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순서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처음에 이 처음에 있는 요 1번 그 다음에 뭐 4, 뭐 10, 2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가 있으면 이 1이라는 뭐 헤드라고 하면은 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1이 아니라 뭐 한 2라고 해봅시다. 2. 그러면 이제 얘가 1인데 1이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오면서 1이 2의 자리를 뺏는 거죠. 앞에 헤드에다 붙이니까.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해가지고 1이 되면서 이 2번을 밀어줄 거예요, 옆으로. 이게 영상 짤이면 사실 이해가 진짜 쉬운데 영상 짤이 아니어가지고 그건 좀 아쉽네요. 마지막에 이제 테일. 사실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린다고 치면은 이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들어온 거라서 하나씩 이쪽으로 이제 자리가 밀어나면서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뭐 아까 뭐였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이제 10번, 21번 아니지 2번이고 그 다음에 4번,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밀렸으니까 여기가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다 붙일 때는 뒤도 똑같죠. 뒤도 결국에는 얘를 이 끝을 이제 여기다 추가를 이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거 중요한 이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요게 맨 뒤에가 테일이라고 치면 여기가 헤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뒤가 꼬리. 근데 처음에는 이 21이라는 게 테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얘가 이제 밀리면서 얘가 예를 들어 뭐 33이야. 그러면 이 33이라는 애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맨 뒷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테일이라는 애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고,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일단은 테일 뒤에 붙으면서 그럼 얘는 테일이 아닌 거잖아요. 맨 끝에 애가 아닌 거니까 얘한테 테일을 가르쳐주는 로직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헤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1로 밀어주고 그러면은 이 헤드는 기존에 2였던 2라는 헤드가 밀려나면서 이 헤드는 1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1이 헤드가 되는 그거를 로직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와 4 사이니까 3이라고 해보면 지금 로직이 2에서 그림이 2에서 4로 지금 넘어가는데 화살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3이 들어간다고 치면 2가 3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3이 4를 가리키는 형태로 가면서 이 가운데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가 3을 가리키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이 들어온 3이 4를 가리키게 되는 이 구조, 이게 링크드 리스트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하고 보니까 이게 맞나? 그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저는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봤고, 스택도 이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알고리즘을 처음 했지만 뭐 구현도 할 줄 모르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지금 3, 4일 만에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이해한 거면 일단 나름 선방했다. 물론 문제를 지금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 좋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투데이 아일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